자, 여러분 주식을 잘하려면요,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을 잘한다 하면 뭐 수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. 야, 너 계산 빠르니?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. 또는 수학과 나온 사람한테 야, 너 주식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통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숫자 노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매출이라든지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숫자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절대 아닙니다. 주식은요,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치 게임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걸 아주 짧고 굵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어떤 부족 가운데 추장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게 추장이에요. 뭐 이렇게 좀 약간 화려하겠죠, 그쵸?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추장이 이쁘게 생긴 돌을 발견한 거예요. 이게 돌입니다. 그래서 추장이 선언을 합니다, 부족에게. 야, 이거는 이제부터 보물이야. 이렇게 생긴 건 다 보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물 같지 않아 보여. 더 이쁜 돌멩이도 있어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추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이걸 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보물이 됐어요. 그런데 이걸 보물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추장에게 아부를 떠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자, 이런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 어딘가 있겠죠?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는 거예요. 추장이 얘기하니까 잽싸게 이걸 사는 겁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 이쁘게 생겼네가 아니에요. 야, 이게 정말 가치가 있네, 이게 아니에요. 본인들도 더 가치 있는 거 갖고 있어요. 아닌 거 알아요. 근데 왜 이걸 사냐? 추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 전에도 뭐 이쁜 돌일 수도 있어요. 또는 이것보다 더 나은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추장이 이걸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, 그 추장에게 아부를 아는 사람들, 이 사람들도 이걸 같이 맞춰서 사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? 이건 진짜 보물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장이 좀 접목해 볼까요?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로봇 이야기를 했었죠. 만약이요, 이 로봇 섹터가 막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산업이고 뭐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각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야, 로봇 산업 일자리 없어지니까 이거 진행하지 말자. 노동의 가치가 더 값지다.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용이 위축되면 안 되니까 로봇 산업 접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로봇 산업이 아무리 미래 가치가 있고 좋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산업이 좋은 산업입니까? 각 나라에서, 그러니까 세계의 각 정부가, 주요 국가들이죠. 주요 국가들이 밀어주는 산업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AI가 솔직히 좋습니까?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죠. 그러나 문제점과 우려함이 더 많기도 하죠. 죽은 인터넷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. AI가 인터넷의 내용을 학습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의 내용이 약간 왜곡되고 또 왜곡된 거 또 학습하고 또 왜곡되면서 점점 이상한 결과치를 가져오게 된다. 실제로 최근에 약간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고요.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AI가 일자리를 다 빼앗을 것도 예고가 돼 있어요. 이미 그렇게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요. 로봇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? 세계의 정부들이 이걸 인정하고 있고 산업으로 밀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큰 손들이 이 흐름에 맞춰서 이것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이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미 권력자의, 이미 자본이 많은 사람들의 흐름, 정부에 붙어서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 사람들, 세력들의 흐름은 이 흐름에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왜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왔어요. 내가 가진 주식이 정말 좋은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. 그쵸? 뭐 카카오가 좋은 회사라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. 정말 돈은 잘 벌어요. 그쵸? 주식을 따지고 보면 돈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왜 이 카카오란 주식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가? 여러 가지 말도 많죠.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카카오를 주목했죠. 이번에 업데이트된 사태에 대해서 추궁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실 겁니다. 예,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내 종목이 편입돼 있다면, 또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에 제외가 되어 있다면 내가 가진 주식이 약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고민할 때 정부에서 이쪽 섹터를, 이쪽 산업을 키우겠다,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숫자와 상관없는 거죠. 수학을 잘한다고 이걸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.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방향성,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, 그런 것들에 돈들이 몰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조선도 이쪽 흐름에 맞춰진 거고, 사실 우리나라에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니까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로봇 섹터 역시도 말할 것도 없죠. 과거에 2차 전지가 또 그랬던 것처럼.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정부는 이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게
있거든요. 그런 가운데서 어떤 걸 옥석을 가려야 되냐면 우리나라 정부만 보시면 안 돼요. 세계 정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세계의 정부가 공통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오늘 우주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차트도 괜찮죠? 신고가는 크게 가는 종목의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모습들, 이런 차트들,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기술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과제와 숙제가 되겠죠. 자, 어떤 투자 대상을 정말 좋게 보이게 만드는가. 그리고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큰 손들이 그 종목이나 그 섹터로 외면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. 자, 이 눈치 게임 가운데 여러분이 잘 살아남으시고 오히려 이걸 잘 이해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